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자유무역과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이란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유무역이란 국가가 국제무역을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상거래를 맡기고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이 그 거래에 일체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무역을 말합니다. 1995년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세워졌습니다. 무역이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생산한 후에 이 제품들을 국가 간에 교환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확대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품과 농산품 간의 불균등 교환, 즉 선진국의 공산품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개발도상국의 농산품은 아주 싼 가격으로 교환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력이나 생산력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규칙 아래 이루어지는 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에 불리한 조건을 주는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산품은 비싸고 농산품은 싼 불균등 무역의 가격 체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좀 더 공정하게 진행한다면 세계는 좀 더 평등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자유무역과 관련된 단어들과 표현들을 살펴볼까요? 책 184쪽을 보세요. 표가 있습니다. 가와 나에 자유무역과 관련된 여러 단어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표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외화입니다. 외화는 외국의 화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돈으로 표시된 수표나 증권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외화라고 하면 미국의 돈, 달러를 의미합니다. 무역을 하고 결제를 위해서 나라마다 일정한 금액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은 달러, 중국의 돈은 위안화, 일본의 돈은 엔화, 유럽연합의 돈은 유로화입니다. 다음은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에서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라고 하면 한 나라가 국제거래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해서 생긴 돈, 서비스 등을 모두 집계한 화폐액의 총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흑자, 적자입니다. 먼저 흑자는 벌어들인 수입이 나가는 지출보다 많아서 이익이 생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적자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흑자, 적자를 보다, 흑자, 적자가 나다, 흑자, 적자가 생기다 형태로 많이 씁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자기 나라의 돈과 다른 나라의 돈의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 자기 나라의 돈을 그 나라의 돈으로 바꿔가야겠죠? 이렇게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것을 환전이라고 하는데요. 환전을 할 때는 환율을 잘 확인하고 환율이 좋을 때 환전을 해야겠죠? 다음은 외환위기입니다.
외환 위기에서 외환은 국제 간의 거래에서 결제를 할 때 사용되는 환어음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라고 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해서 국가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나라마다 들어오는 외화가 적어지거나 나가는 외화가 너무 많아지면 외화가 부족해져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이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생산성 또는 국민 소득을 키울 능력과 잠재적인 성장 능력을 의미합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한 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 경제력, 정치 구조 등 국가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모두 합한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규모로 생산 판매를 하는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제너럴 모터스 GM, 모토로라, 삼성 등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있는 단어들과 표현들을 볼까요? 먼저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화 시대는 세계의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라 간의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이 자유로워져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쉽게 사서 쓸 수 있게 되었고, 물건뿐만 아니라 유행이나 문화도 전보다 쉽게 퍼지게 되었죠. 다음 단어를 볼까요? 다음 단어는 시장 개방입니다. 여기에서 시장은 상품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범위나 영역을 의미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개방이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서 금지되거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관세 철폐입니다. 여기에서 철폐는 제도나 법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세 철폐라고 하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국제 무역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법적인 문제나 세금 등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입 자유화입니다. 수입 자유화는 외국과의 교류에서 정부가 수입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한 법적 규제를 없애고 수입 시장을 개방하는 무역 정책을 의미합니다. 수입이 자유화되면 상품의 수급이 원활해져서 물가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물가 안정은 각종 제조 원가의 절감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업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WTO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WTO는 나라 간의 무역을 하면서
국제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WTO에서는 각 나라가 좀 더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나 제도들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로운 무역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맺은 나라끼리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FTA를 맺은 나라끼리 무역할 때는 이러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앱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서 더 싸게 팔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또 외국의 물건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FTA를 반대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FTA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쌀 수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값이 싼 미국의 쌀이 들어오면 소비자들에게는 좋겠지만 한국의 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농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미국산 쌀에만 의존하게 될지도 모르고 결국 한국은 미국의 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쌀값을 갑자기 비싸게 올린다면 쌀이 주식인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미국의 쌀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에 있는 단어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해서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즉, 국가의 법적 규제 없이 외국과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고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고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외국과의 무역에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수입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수출입국 간의 무역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와 나에 있는 자유무역과 관련된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경제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사용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책 184쪽 아래를 보세요. 1번.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빈칸을 채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으시고 앞뒤 내용에 맞게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서 단어를 써 넣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외국 돈, 다시 말해서 외화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한 나라가 국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총액이나 차액, 즉 국제 수지에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으면 적자가 되고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으면 흑자가 된다.
여기에서 총액은 전체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차액은 어떤 액수에서 다른 어떤 액수를 제하고 남은 액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나가는 지출보다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흑자를 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들어온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은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에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이 부족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돈을 빌렸어야만 했던 외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많은 외국 자본을 빌렸었지만 외환 관리 정책을 잘 펴지 못해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국제적 경제 활동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 또한 많아졌고 결국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2001년 외환 위기를 극복했지만 이러한 외환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겠죠. 다음 문제도 보실까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야후, 힐튼 호텔, 맥도날드 등은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은 여러 나라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규모로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을 의미했었죠. 여기에서는 야후라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야후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 같네요. 힐튼 호텔이나 맥도날드처럼 여러 나라의 계열 회사를 두고 경영을 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보실까요?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앞, 뒤의 내용에 맞게 빈칸에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넣으시면 됩니다. 모두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995년 전 세계 125개국이 자유로운 무역을 목적으로 만든 세계 규모의 경제기구가 세계무역기구 WTO이다. 이에 따라 국가 간에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으면서 수입 자유화의 장벽을 제거하고자 관세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국제 무역이 활발해져서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점점 늘어나던 1995년, 좀 더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위해 전 세계 125개국이 모여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세계 규모의 경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맺고 외국과의 교류에서 기존에 있었던 수입에 대한 법적 규제를 없애고 관세를 철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역 개방을 제한하는데 이것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하고 관세 제도나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개발도상국은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나라를 의미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여러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속합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이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개방을 제한하는데 이것을 바로 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예로는 특정 수입 품목에 관세를 올려받거나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스크린 쿼터제가 이런 보호무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세계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에 표시하십시오. 세계화란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가 많아지는 현상을 의미했었죠. 아래의 표를 보시면 세계화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표시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를 보시면 다른 나라의 상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했네요. 우리나라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고 다른 나라의 상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세계화의 사례죠. 그럼 두 번째 예는 어떤가요?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문은 세계화와는 반대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위성 방송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세계화는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까지도 서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했죠. 이 예문도 세계화의 사례가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다른 나라에서 많이 팔린다는 것도 세계화의 사례가 맞겠죠? 이어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한국 대중 가수의 노래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세계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자유무역 추진에 찬성하십니까? 위 표현을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볼까요? 국제무역 수지에서 흑자만을 바란다면 지금 당장은 보호무역을 선호하겠죠.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경제적인 사고와 행동의 범위도 국가에서 세계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될 날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기에서 말한 내용과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자유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쟁력이나 생산력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규칙 아래 이루어지는 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무역의 한계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부의 차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자유무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확대시켜서 부자 나라는 더 부자로,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무역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을
꼭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